수천 년 동안 인간이 전쟁터에서 가장 갈구했던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절대 뚫리지 않는 방패를 갖는 것. 고대 기사들의 무거운 갑옷부터 중세의 거대한 성벽, 그리고 현대전의 상징인 수십 톤의 강철 덩어리, 탱크에 이르기까지 말이죠. 우리는 믿었습니다. 더 두꺼운 철판을 두르고 더 거대한 포신을 가지면 그 안의 생명은 안전할 것이라고, 그 단단한 쇳덩어리 속에 몸을 숨기기만 하면 죽음의 신조차 비껴갈 것이라는 기묘한 확신이 우리에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확신이 거대한 착각이었음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지상전의 왕이라 불리던 탱크, 수십억 원을 호가하고 땅을 울리는 궤도 소리만으로 적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던 그 압도적인 권위가 지금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 거대한 괴수를 사냥하는 건 똑같이 거대한 대포나 미사일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머리 위에서 윙윙거리는 마치 장난감 같은 아주 작은 날갯짓 소리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70톤에 달하는 강철 성벽 안에 갇힌 병사들의 심정을 외부와 차단된 채 오직 좁은 관측창에 의지해 전장을 바라보는 그들에게 갑자기 정체 모를 기계음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파리떼가 꼬인 줄 알았겠죠. 하지만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어느 순간 머리 위를 집요하게 맴돕니다. 그리고 찰나의 순간 수십억 원짜리 탱크는 불타는 고철덩어리로 변해버립니다. 한 몇십만 원짜리 손바닥만 한 드론 하나에 의해서 말이죠. 이건 단순한 무기체계의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던 힘의 법칙이 완전히 뒤집히는 순간입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자가 지배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사실 이 비극의 씨앗은 아주 오래전부터 잉태되고 있었습니다. 인류는 언제나 더 멀리서 더 안전하게 적을 죽이고 싶어 했으니까요. 활에서 총으로, 총에서 미사일로 진화하던 그 잔혹한 욕망의 끝에서 우리는 결국 금기된 영역에 손을 뻗었습니다. 인간의 눈이 아닌 기계의 눈으로 전장을 내려다보고 인간의 목숨 대신 반도체 칩을 사지로 몰아넣는 기술을 완성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름 끼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모든 파멸의 시작이 사실은 인류를 돕기 위해 만들어진 기술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입니다. 농약을 뿌리고 택배를 배달하고 아름다운 풍경을 촬영하던 그 평화로운 기술이 어떻게 한순간에 전장의 악마로 변했을까요? 우리는 흔히 기술이 인간을 지켜줄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말해줍니다. 우리가 만든 도구가 가장 먼저 겨누는 곳은 언제나 제작자의 심장이었다는 것을요. 지금 우크라이나의 진흙탕 위에서, 그리고 중동의 메마른 사막 위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단순한 교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강철의 신화가 종말을 고하는 장례식과 같습니다. 수수억 달러를 들여 만든 방어 시스템이 무용지물이 되고 최첨단 레이더가 잡아내지 못하는 사각지대에서 죽음의 비가 쏟아집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자폭 드론대가 노리는 것은 비단 탱크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정말로 파괴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전쟁에 대해 가지고 있던 마지막 인간적인 통제권일지도 모릅니다. 과연 무엇이 이 작고 하찮은 기계들을 전장의 지배자로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왜 세계 최강의 군대들은 이 값싼 장난감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는 걸까요? 이제 그 잔혹한 진실의 껍질을 하나씩 벗겨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무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어왔던 힘의 본질이 어떻게 배신당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파괴의 이면에는 우리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기괴한 패턴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역사는 결코 똑같이 반복되지 않지만 그 운명의 리듬은 기가 막힐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탱크의 몰락은 사실 인류가 수세기 동안 반복해온 잔인한 배신의 역사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을 뿐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중세 유럽의 전장을 지배했던 철갑 기사들을 말입니다. 그들은 당시 기술의 결정체였던 온몸을 감싸는 플레이트 아머를 입고 거대한 말을 탄 채 전장을 누볐습니다. 농민군 100명이 덤벼도 기사 한 명을 당해낼 수 없었죠. 그들에게 갑옷은 단순한 장비가 아니라 계급이었고 권력이었으며 절대 뚫리지 않는 신의 가호였습니다. 하지만 그 찬란한 신화는 단 한 번의 비바람과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젠쿠르 전투에서 영국의 평민 궁수들이 쏜 보잘것없는 나무 화살들이 기사들의 두꺼운 갑옷 사이를 파고들었을 때 수백 년을 지탱해온 봉건제의 질서도 함께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가장 고귀하고 비싼 존재가 가장 천하고 값싼 무기에 의해 사냥당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전쟁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 배신의 패턴입니다. 압도적인 힘의 상징이 가장 비효율적인 표적으로 변하는 순간이죠.
우리는 이 교훈을 금방 잊었습니다. 20세기 인류는 기사의 갑옷 대신 강철 엔진을 단 탱크를 만들었습니다.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탱크는 지상전의 신이 되었습니다. 독일의 기갑 사단이 유럽을 휩쓸 때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이제 전쟁의 승패는 누가 더 크고 강한 쇳덩어리를 가졌느냐에 달려있다고 말이죠. 국가들은 앞다투어 더 두꺼운 장갑을 두르고 더 정밀한 사격 통제 장치를 넣었습니다. 탱크 한 대 가격은 어느덧 100억 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그 비싼 몸값은 역설적으로 그들을 더 취약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이뤄서는 안 될 것이 너무 많아진 순간 그것은 무기가 아니라 거대한 족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비극적인 패턴은 냉전 시대를 거쳐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군수 산업체들은 정치권과 결탁해 끊임없이 천하무적의 방패를 팔아치웠습니다. 이 장갑은 어떤 미사일도 막아냅니다. 이 시스템은 적의 접근을 원천 봉쇄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대한 기만이었습니다. 사실 현장의 병사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두꺼운 장갑도 위에서 꽂히는 공격에는 종이장처럼 얇다는 것을, 그리고 그 약점을 파고든 것은 최첨단 위성무기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보는 스마트폰 배터리와 작은 모터를 단 드론이었습니다. 수십억 원을 들여 훈련시킨 전차병들이 고작 며칠 연습한 드론 조종사의 조이스틱 조작 한 번의 생을 마감합니다. 이 지독한 불균형, 이것은 단순한 기술의 발전이 아니라 전쟁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가진 근원적인 모순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더 크고 견고한 집을 지었지만 그 집이 오히려 우리의 무덤이 되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배신의 진짜 잔혹함은 기술의 유출이나 파괴에 있지 않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공포의 대중화입니다. 과거에는 전쟁을 일으키고 수행하기 위해 국가라는 거대한 조직과 천문학적인 자본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뒷골목의 창고에서도, 이름 없는 테러 집단의 지하실에서도 누구나 지상의 왕을 처단할 수 있는 사신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권력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수조 원의 국방비를 쏟아붓는 강대국이 고작 몇백만 원의 예산으로 무장한 게릴라 집단에게 벌벌 떠는 시대가 온 겁니다. 이건 마치 거대한 공룡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 멸종당하는 과정과 흡사합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이제 전장에는 안전한 곳이 사라졌습니다. 전선 뒤편에서 보급을 하던 병사도, 지휘소 안에서 작전을 짜던 장교도 모두가 머리 위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모터 소리에 신경을 곤두세워야 합니다. 그 소리는 언제 나를 찾아올지 모르는 저승사자의 웃음소리처럼 들릴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이토록 뻔히 보이는 함정에 매번 빠지는 걸까요? 왜 전 세계의 군대는 여전히 그 쓸모 없어진 강철 덩어리에 집착하며 새로운 비극을 준비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마주한 적이 드론이라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주한 진정한 적은 과거의 영광에 눈이 멀어 다가오는 파멸을 외면하는 인간의 오만 그 자체입니다. 이 오만이 만들어낸 비극은 이제 현실이 되어 우리의 목을 죄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극의 정점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현재의 전장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크라이나의 광활한 평원과 가자 지구의 무너진 건물 사이로 비릿한 금속성 소음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교훈을 되새기며 설마라고 의심하는 동안 현실은 이미 상상을 초월한 참혹한 실험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지도를 펼쳐보십시오. 수조 원의 예산과 수십 년의 시간이 투입된 현대전의 정점들이 지금 어디에 처박혀 있는지 말입니다. 세계 최강이라 자부하던 미국의 에이브람스, 독일의 레오파르트, 러시아의 T-90, 한때 국가의 자존심이라 불리던 이 강철의 맹수들이 지금은 거대한 무덤 속에 갇힌 시체처럼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진짜 주인공을 보게 되면 우리는 허망함을 넘어선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그건 거창한 미사일 기지가 아닙니다. 전선에서 수 킬로미터 떨어진 어느 어두운 지하실, 조잡한 안경을 쓰고 게임 조이스틱을 쥔 채 낄낄거리는 20대 청년의 손끝입니다. 그는 방금 편의점에서 산 것 같은 작은 드론의 강력한 폭약을 테이프로 칭칭 감습니다. 그리고는 100억 원짜리 탱크의 가장 취약한 부위, 즉 엔진 덮개나 포탑의 틈새를 향해 자살 비행을 시작합니다. 수조 원의 방어 시스템을 비웃듯 이 디지털 저승사자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다가와 지상의 신을 처단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한 현재입니다.
전쟁은 이제 더 이상 용맹한 기사들의 결투가 아닙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일방적인 도살이자 가장 효율적인 비용으로 생명을 지우는 산수가 되어버렸습니다. 더 소름 끼치는 것은 우리가 이 끔찍한 패턴에서 단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 아젠쿠르의 기사들이 화살에 쓰러졌을 때 세상은 갑옷의 시대가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더 두꺼운 장갑차를 만들었습니다. 장갑차가 미사일에 뚫렸을 때 우리는 더 정밀한 레이더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레이더가 드론을 잡지 못하자 우리는 또다시 수조 원을 들여 안티드론 시스템이라는 새로운 방패를 만들겠다고 선언합니다. 보이십니까? 우리는 지금 거대한 굴레 속에 갇혀 있습니다. 방패가 뚫리면 더 비싼 방패를 만들고 그 방패가 뚫리면 다시 더 거대한 성벽을 쌓는 이 어리석은 반복. 이 과정에서 이득을 보는 것은 죽음을 파는 무기 상인들 뿐이며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은 언제나 차가운 쇳덩어리 안에서 공포에 떨다 불타 죽어가는 병사들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전쟁은 인류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으로 넘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자폭 드론에 인공지능이라는 영혼이 심어지는 순간 이제 인간 조종사조차 필요 없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수천, 수만 마리의 드론대가 스스로 적을 식별하고 스스로 사냥감을 고르며 스스로 자폭의 순간을 결정하는 전장. 그것은 더 이상 우리가 알던 전쟁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륙의 자동화이며 인류가 스스로를 사냥하기 위해 만든 완벽한 시스템의 완성입니다. 우리는 탱크가 고철이 된 것을 보며 기술의 승리를 외칩니다. 하지만 그 탱크 안에서 죽어간 인간들의 비명소리는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드론의 눈을 통해 내려다보는 전장은 마치 비디오 게임처럼 평온해 보이지만 그 픽셀 하나하나에는 누군가의 아들이, 남편이, 아버지가 흘린 뜨거운 피가 묻어 있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경고했습니다. 도구에 집착하는 자는 반드시 그 도구에 의해 멸망할 것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경고를 무시한 채 더 작고, 더 빠르고, 더 잔혹한 사신을 만드는 데 열광하고 있습니다. 강철 성벽이 무너진 자리에는 이제 보이지 않는 공포의 그물이 쳐지고 있습니다. 탱크가 고철이 된 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그 다음 차례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어떤 안식처가 다음번엔 장난감 같은 기계에 의해 무너져 내릴까요? 우리는 지금 새로운 시대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 너머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찬란한 미래가 아니라 우리가 버리지 못한 오만이 만들어낸 지옥의 반복일지도 모릅니다. 과거의 기사들이 그랬듯 오늘의 탱크병들이 그러하듯 우리 역시 우리가 만든 기술이라는 감옥 안에서 스스로의 종말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세상은 변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잔혹함과 오만함, 그리고 그로 인해 반복되는 비극의 굴레는 단 한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잔혹한 전쟁의 실체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묻게 됩니다. 이번에는 다를까요?